아토피를 치료하려면 피부만 치료할 것이 아니라 과 의 기능을 개선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산에서 조기성 약국을 운영하고 있고 한국면역체질연구소의 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조기성 약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아이들부터 성인들까지 아주 난치성이라고 불리우는 아토피 피부염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제 둘째 아이가 어려서부터 아토피를 알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 치료 과정을 수년을 겪어왔기 때문에 저도 직접적으로 아토피를 경험을 해봤습니다. 저희 둘째 아이가 지금은 성인이 되었지만 지금도 가끔 나쁜 음식을 먹으면 피부에 트러블이 생기곤 합니다. 그때부터 저는 아토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요. 그동안 축적된 저희 경험과 저희 노하우를 아토피 환우분들께 자세히 나눠드리고 싶어서 이 과정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아토피는 단순한 피부과 질환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내과 질환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폐장과 대장의 기능이 떨어지고 우리 몸에 새어 생기는 나쁜 열과 노폐물을 배출하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8회에 걸쳐서 중의학 6개 체질에 따른 체질요법을 소개하고 그 체질에 따른 아토피의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아토피의 근본적인 원인과 생활요법 그리고 음식요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만성 염증성 피부 질환으로 주된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극심한 가려움증이 나타납니다. 특히 밤에 심하죠. 피부가 건조해지고 거칠어집니다. 붉은 발진과 부종이 생기고 심하면 진물이 발생합니다. 만성화될 경우 피부가 두꺼워지고 갈라집니다. 피부와 함께 수면장애, 불안, 우울감 등의 증상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아토피 피부염의 원인입니다. 아토피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 그리고 인체 내부의 문제입니다. 먼저 유전적 소인입니다. 가족 중에 아토피 피부염, 천식, 알레르기 비염이 있는 경우 발생 확률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피부가 선천적으로 민감하고 면역 반응이 강한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전적 요인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아토피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환경과 생활 습관이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환경적 요인입니다. 사실 아토피는 100여 년 전에는 거의 없던 병이었습니다. 현대 생활의 변화가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토피 있는 거지는 없다 라는 말이 있죠. 특히 콘크리트, 아파트, 아스팔트 등 대표적인 현대 생활의 환경이 문제입니다. 흙과의 단절이 흙 속의 미생물, 효소 등과 싸우며 커지는 인체의 면역력과 저항력을 저하시킵니다. 예전의 아이들은 흙에서 뛰어놀고 뒹굴며 자랐습니다. 가끔 흙에서 놀다가 흙을 먹는 아이들도 있었죠. 지금도 후진국에서는 흙을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인체에서 필요로 하는 성분이 흙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연에서도 가끔은 사자나 호랑이와 같은 맹수들도 흙을 먹곤 합니다. 동물들도 필요한 성분을 주식을 떠나 자연에서 섭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환경적 요인의 첫 번째는 흙과의 단절입니다. 두 번째는 공기질의 변화입니다. 미세먼지, 대기오염, 건조한 공기 등이 아토피를 악화시킵니다. 세 번째는 화학제품의 사용 증가입니다. 화장품, 샴푸, 섬유유연제 속의 화학물질이 피부를 자극합니다. 네 번째는 농약, 소독 등에 의한 미생물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우리가 먹는 식품의 변화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사람이 사육하는 젖소는 환경과 사육 방식이 변화되면서
우유에서 A1 베타 카제인이라는 단백질이 생겼습니다. 즉 우유의 조성 성분이 바뀌었는데요. 이 성분은 아토피 피부뿐만 아니고 당뇨병, 자가면역질환, 동맥경화, 정신질환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유가 원료로 된 분유, 치즈, 빵 등에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육류 소비 증가도 주 원인이 되면서 특히 닭고기가 주범이 됩니다. 결국 자연에서 멀어지고 인공화학물질과 오염 환경에 노출되면서 아토피가 급격히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은 인체 내부 장기의 문제입니다. 바로 폐장과 대장의 기능 저하입니다. 동양의학에서 폐장과 대장, 피부는 오행의 금에 속하는 장기로서 서로 기능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즉, 세 개의 장기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고 피부를 제2의 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폐장이 약해지면 폐장과 관련된 감기, 비염, 천식 등이 자주 생기지만 피부가 건조하고 쉽게 트러블이 생기는 등 피부 질환도 자주 발생합니다. 또한 대장 건강이 나빠져서 변비나 설사, 과민성 대장 등이 생기면 피부로 노폐물과 독소가 배출되면서 아토피가 악화되고 여드름, 습진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토피를 치료하려면 피부만 치료할 것이 아니라 폐장과 대장의 기능을 개선해야 합니다. 폐장의 나쁜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당연히 미세먼지, 대기오염, 건조한 공기가 문제됩니다. 그리고 나쁜 자세입니다. 이것은 우리 몸에서 폐장이 위치한 횡격막과 어깨 사이의 공간이 줄어드는 것인데요. 어깨, 가슴, 등 쪽의 근육이 위축되며 라운드 숄더나 승모근, 어깨 통증도 함께 오게 됩니다. 가슴의 공간이 줄어들면 폐장은 자기의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어깨를 움츠리고 집중력이 요구되면서 일을 하는 책상 위의 작업, 치과의사, 화가, 학생 등의 직업군과 핸드폰, 컴퓨터의 사용이 이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또한 과도한 스트레스는 폐장과 간장에 열을 발생시킵니다. 다음으로 대장의 나쁜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납, 수은, 카드뮴, 알루미늄과 같은 중금속은 대장에 축적되어 장누수 증후군의 원인이 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우유와 항생제가 포함된 계란도 대장 기능 저하의 원인이 됩니다. 표백제, 방부제가 포함된 밀가루, 설탕, 닭고기, 그리고 라면, 과자, 튀김, 피자, 조미료 등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음식이 대장을 나쁘게 합니다. 이런 음식들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아토피 증상이 훨씬 개선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토피의 주요한 원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과 인체 내부의 문제로 폐장과 대장의 기능 저하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아토피를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니라 몸속 균형이 깨진 신호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아토피의 근본 원인인 체내열과 노폐물 문제를 깊이 파헤쳐보고 체질 방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